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자동차 판매 1위 석권을 탈환해요, 얘네가. 오. 그리고 2007년도까지 77년간 얘네가 1등이었어요. 77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앞으로도 깰 수가 없어. 지금 뭐 폭스바겐이 1위를 하네, 도요타가 1위를 77년 동안 어떻게 1등을 하냐고. 거기다가 얘네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든든한 백을 등에 업고 정말 어마어마한 깡패짓을 하고 다녀. 우리가 그때 폭스바겐 엄청 욕했죠? 네. 폭스바겐의 깡패짓은 GM에 비하면 착한 거예요. 동네 건달 수준. 네, 그냥 동네 그냥 양아치 수준이에요, 그냥. 여기는 거의 뭐 마피아 조직 수준이고, 폭스바겐은 거의 뭐 어디 부산 가스통파 뭐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야. 근데 그게 이게, GM이에요. 77년을 1등을 하고도 그렇게 떠오르는 자동차가 없다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병신이라고. 아니 이게 왜냐면 가수로 치면 히트곡 없이 오래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냥 그냥 그런 느낌. 아니, 병신은 맞아요. 인수합 병신. 그렇지. 인수합병의 신. 신. 네, 인수합병의 신. 그래서 병신. 그런 말장난을? 재경이 많이 컸어요. 네, 재경이 많이 쇼미더머니 컸어. 좋아해요. 네, 재경이 많이 깜짝 컸어. 놀랐네. 자, 그렇다면 GM이 어떻게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가 됐는지 저희가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인수합병의 신, 병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GM이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수합병이 일어난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해요. 네,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GM은 준 기자 저기 한번 저기 미리 말잘해서 미안한데 그 티셔츠가 뭐예요? 이거요? 네, 뭐 되게 신기해. 뭐 농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알만한 분들은 알만한 티셔츠입니다. 알아봐주는 분에게 선물 주시고 알아봐주는 분에게 네, 자, 계속 진행하시죠. 네, 네. 네. 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이제 하나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GM은 이제 창립자 윌리엄 듀렌트가 1904년 이제 뷰익의 지분을 사들였는데 1904년이면 우리나라의 시인 이육사 아세요? 이육사가 태어난 해가 1904년입니다. 문학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옛날 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908년에 세운 자동차 회사가 바로 GM인데 1908년이면은 대한제국 순종 2년입니다. 쓸데없는 뭐 TMI였고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이제 1908년에 세운 자동차 회사인데 이 제너럴 모터스의 전신이 바로 이 뷰익인 거죠. 자기 공장은 원래 하나도 없이 그냥 남의 걸 사가지고 만든 마차 그런 공장이 거네요. 있었잖아요, 짓고. 그렇죠. 원래 마차는 자동차가 없었다는 네, 거지. 네, 네. 마차는 했었어, 마차. 그래서 이 윌리엄 드런트가 원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마차 공장 사장. 아, 마차 그 누구였죠? 그 농기계 엄청 해서 저희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네네. 같은 거죠. 이렇게 마차 공장으로 돈을 엄청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뷰익이라는 그 회사의 지분을 사면서 자동차 쪽에 발을 담그게 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전설적인 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차를 엄청 잘 팔았나 봐요. 바로 이제 이분이 그 듀렌트라는 분인데요. 전설적인 인물이네요. 그렇죠. 전설적으로 생겼네. 위인전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1904년에 사실 이제 뷰익은 1년에 28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던 회사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무려 8천여 대의 이제 생산을 자랑하는 그런 공장으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지만 이제 자기 공장 하나 없이 브랜드와 이제 판매망만 가지고 이룬 성과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또 이제 이때 당시 미국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무려 5천여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듀렌트가 돈이 될 만한 것들, 사업이 될 만한 것들만 속속 골라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 회사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장사의 신인 거죠. 정말 저희가 역사를 처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인수합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인수합병의 신인지 노 사장님께서 한번 좀 쭉 짚어주세요. 어떤? 이게 지금 뭐 처음이라 뭐 다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맛배기만 네, 얘기하자면 맛배기만. GM은 일단 시작부터가 뼛속까지 M&A로 시작. 이 사람은 그냥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빵 M&A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인 올지 모터스를 일단 인수하고 그다음에 캐딜락, 폰티액, 뭐 화물차 제조업체 래피드 뭐 이런 네. 거 이런 거에서 이 당시 1911년도까지 1908년 뭐 6년 이쯤에 시작해서 불과 채 5, 6년 안에
13개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고 10개 이상의 부품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평균 뭐 한 4개 꼴로 인수한 거예요. 분기에 하나씩 인수한 거야. 분기에 하나씩 부품 회사,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 자동차 회사. 그래서 1년에 평균 4개에서 5개 이상씩 인수를 해요. 그래서 1911년에 뭐 전체 회사 종류가 벌써 한 30개 가까이 돼요. 자동차 회사랑 부품 회사가.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인수를 하면 이렇게 좋은 부품이라든지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만의 차를 뭔가 만들 법도 한데 자신의 차는 만들지 않고 계속 인수만 한 거예요? 인수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GM이 처음 시장에 차를 내놓은 게 1912년이었습니다. 네. 손기정 옹이 탄생하던 해였습니다. 네. GMC라는 상표로 화물차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GMC 역시 1902년에 설립돼서 1909년에 제너럴 모터스에 인수된 레피드 모터 바이클 컴퍼니가 전신입니다. 네. 정말 인수합병의 신이라고 불리울 만한데 이렇게 계속 인수합병을 잘하면서 M&A 잘하던 그 듀렌트를 왜 이사회에서 이 역사 속에서 왜 퇴출을 시킨 건가요? 이게 기업이 뭔가 이슈를 타거나 돈을 벌거나 이럴 때 좋은 게 M&A거든요. 네. M&A를 통해서 회사의 볼륨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한쪽의 주식이 확 오르고 한쪽은 주식이 내려앉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또 병폐가 뭐냐면 리스크가 엄청 커진다는 거죠. M&A를 통해서 회사의 유동자금과 인력과 모든 것들이 원래 있던 그 안정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함께 동반이 되는데 이 듀렌트는 다른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자동차 제조회사들하고 다르게 자금 동원 능력이 되게 좋았어요. 이 말재간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인수대금을 마련할 때는 항상 기술 특허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고 이러니까 자기네 회사 또 부품 회사에 있던 이런 것들을 기술을 특허를 걸고 그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이 당시에는 은행권들이 이게 다 이렇게 전산이 통일돼 있지 않으니까 여기 은행, 여기 은행, 여기 은행에서 다 빌리는 거예요. 돌려막기도 되게 잘하고. 근데 이게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돌려막기 하면 나중에 이제 터지잖아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터지는데 결정적으로 터졌던 게 얘가 1910년에 GM 소유권을 은행 채권단에 넘기게 되는데 듀렌트가 이제 텅스텐 필라멘트라고 우리 전구 있잖아요. 이런 전구. 네. 이 당시에 이제 전구가 막 보급이 될 때였는데 텅스텐 필라멘트로 된 전구가 특허권이 살아나게 되면 얘가 이제 전구를 팔 때마다 그 라이센스 비용이나 이 특허 비용을 받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을 줄 알고 회사 이사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동차랑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기술 개발과 이런 데다 돈을 쏟아붓는데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정부는 특허권을 줄 수 없다. 왜냐면 민간인들이 다 쓰는 거에다 특허권을 걸면 어떡하냐. 그래서 얘가 이때 1200만 달러의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대표직을 뺏긴 게 사임 해유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물러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10년 간다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도 이 기질이 남아 있으니까 근질근질한 거지. 이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얘가 잘못됐다라는 그 잘못된 소문이 뭐 많이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가 다니다가 경기를 보다 쉐보레 선수를 쉐보레가 원래 레이서였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갖고 이 사람하고 같이 쉐보레 모터 컴퍼니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GM의 지분을 몰래 매입 하다가 GM 쪽으로 쉐보레 컴퍼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기의 최대 지분 확보를 가지고 다시 이제 경영권을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얘가 다시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서 경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문화발 확장을 또 해. 그러니까 얘는 벌리는 건 겁나 잘해요. 막 확장하고. 근데 유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 또 출시한 자동차들 실패하면서 이제 경영난에 빠지니까 또 쫓겨나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생애 마감은 아마 김 기자가 잘 알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업병 걸린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네. 좀 망했다가 몇 번 망했다가 다시 또 사업을 또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1920년 공황이 겹치면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모든 걸 잃고 자동차 업계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주가를 떠받치려고 이제 여러 편법을 썼던 게 화근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말년에는 뉴욕에서 볼링장을 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락 볼링장 잘 되는데 요새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이 사람 뉴욕에서도 볼링장도 여러 개 그렇죠. 인사병해가지고 그냥 예. 동네별로 다 인수인수대. 볼링장 옆에 당구장 옆에 클럽.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소한 볼링장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또 이제 뭔가 사업을 재기를 하려고 좀 했을 것 노력을 같아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듀란트 이후에 GM을 중흥시킨 엘프리드 슬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듀란트는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아가라 폭포 꼭대기에서 모자로 폭포수를 멈추려는 것처럼 무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잘 됐으면 이것도 굉장히 또 좋게 포장이 됐겠죠. 저 역사는 승자가 쓰니까. 무모할 정도로 열정적이어서 그런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겠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GM은 정말 인수합병의 신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낸 회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M이 인수합병 이외에도 분명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된 전략이었는지도 한번 역사를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근데 일단 GM의 부흥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이 포드입니다. 1900년대 이제 초반부터 미국 자동차가 이제 포드의 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1920년에 윌리엄 듀란트가 쫓겨나고 나서 피에르 듀퐁이 취임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GM 시대가 열리거든요. 피에르 듀퐁이 바로 이분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듀퐁 라이터랑 상관 있나? 그냥 있어 보이는데. 듀퐁 가문 이런 거 아니면 아닌가요? 듀퐁이 도료 회사도 있잖아요. 그 집안이에요. 네. 오, 그래요? 그러면은- 네. 듀퐁이 이렇게 그 우리 차량 도료 네. 그거 되게 유명해요. 아. 프랑스 거 되게 유명한 회사 듀퐁. 어쨌거나 했을 때. 진행하세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네. 그 내가 하면 돼 이제? 네네. 아니 그럼 얘기를 하지 그래. 말씀 사진 하나 시작하시면 보내주고 그냥 확 네, 넘겨버리니까. 포드 얘기 꺼냈으니까 김 기자가 1920년대 이제 포드 자동차가 T라는 모델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포문을 여는데 이때 이제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다 포드의 시스템을 보고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게 되고 포드는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면서 저가, 합리적인 이런 걸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차를 탈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거고 GM은 약간 방식이 달랐어요. 차는 좀 비쌌지만